자,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 광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카카오 모먼트 광고에서 카카오톡 광고를 다 집행을 하죠. 광고 유형을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 비즈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카카오톡 친구와 채팅 탭에 노출되는 광고죠. 노출 영역은 카카오톡, 다음이나 카카오 웹툰, 카카오 버스, 지하철, 내비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노출이 됩니다. 과금 기준은 CPC, CPM, C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금이 되고, 광고 소재는 이미지 배너로 1029-258 픽셀의 PNG 형식이고 300KB 이하만 가능합니다. 선택 가능한 광고 목표는 전환, 방문, 도달입니다. 카카오 비즈보드 CPT는 타임, 시간대별로 판매를 한다는 뜻이에요. 광고주가 원하는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노출되는 상품이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 특정한 시간 독점 하는 겁니다. 활동 시간에는 2시간, 심야 시간에는 4시간 단위로 판매를 합니다. CPT, 시간대, 평일, 주말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평일 낮에는 낮 기준으로 한 2시간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광고 소재는 이제 이미지 배너이고요. 선택 가능 광고 목표는 도달입니다. 자, 그다음에 새로 이번에 추가된 광고 소재가 있어요. 포커스 보드인데요. 특징은 이제 윈도우 카카오톡에 노출되는 방식이고요. 카카오톡 메인창 하단에 노출됩니다. CPT이고요. CPT, 시간대별로 노출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리치 네이티브라고 부르는데 3초 분량의 동영상 1504-336 사이즈의 영상이 노출이 됩니다. 여기 새로 추가된 건 전부 광고 유형의 광고 목표가 전부 도달입니다. 그다음에 포커스 풀뷰라는 게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탭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고, 하루를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오픈 채팅 탭 리스트에 두 번째로 고정된 브랜드 버블 탭을 통해서 사용자의 반응을 유도해서 클릭한 사용자에게 전면으로 브랜딩 광고를 노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모바일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탭에 등장하고, 이것도 시간대별로 노출되고 리치 네이티브입니다. 그다음에 목표는 도달, 그다음에 프로필 풀뷰. 요거는 이제 카카오톡 친구 탭에 업데이트한 프로필 지면에 전면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고요. 브랜드 버블 탭과 브랜딩 페이지 내 전면 영상 광고 영역에 노출이 됩니다. CPT고 리치 네이티브입니다. 리치팝 올데이라는 광고 상품이 있는데, 이건 이제 윈도우 PC 버전에서 하단에 노출되는 플로팅 팝업이고요. CPT 방식이고, 광고 소재 리치 네이티브 역시 목표는 도달입니다. 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예요. 특징은 카카오 서비스, 주요 파트너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면에 광고에 노출이 되고, 노출 영역은 카카오톡 콘텐츠, 다음 카카오 광고 네트워크,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서비스에 노출이 됩니다. CPC, CPM, CPA 등이 노출이 되고요. 방식이 되고요. 2대1, 1대1 비율 단일 이미지 또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고, 선택 가능한 광고 목표는 전환과 방문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광고입니다. 특징은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전달되는 메시지형 광고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에 노출이 되고, CPMS라고 해서 메시지 발송당 과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15원이고 타겟팅을 하면 30원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비용이 과금됩니다. 광고 메시지는 메시지고요. 선택 가능한 광고 목표는 도달입니다. 다음 쇼핑 광고예요. 쇼핑에 특화된 영역에 집중해서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노출 영역은 다음 메인 우측 중단과 모바일 다음 앱 내 뉴스, 랭킹 등입니다. 광금 기준은 CPT 방식 노출이고, 노출 기간에 따라 과금이 됩니다. 광고 소재는 이미지 박스고요. 선택 가능한 광고 목표는 도달입니다. 동영상은 카카오 서비스 내에 다양한 동영상 광고 지면에 노출되는 거고, 카카오톡 콘텐츠, 다음 카카오 서비스 네트워크,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 노출이 됩니다. CPV, 동영상 조회 시 과금이 되는 거고, 광고 소재는 동영상이고, 목표는 조회입니다. 자, 그다음에 광고 목표 설정인데요. 전환은 구매, 참여, 설치 이런 행동 전환을 유도하는 거죠. 카카오 비즈보드와 디스플레이 광고에 해당되고요. 방문은 이제 광고주가 원하는 랜딩으로 유도하는 거고, 카카오 비즈보드 디스플레이입니다. 도달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광고 노출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카카오 비즈보드, 카카오톡 채널, 다음 쇼핑, 포커스 보드, 포커스 풀뷰, 프로필 풀뷰, 리치팝 올데이에 선택 가능합니다. 조회는 동영상 광고를 많이 조회하도록 하는 거고, 동영상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광고 캠페인을 이제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데, 광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픽셀 SK로 광고 최적화, 또 카카오 채널로 광고 최적화를 할 수 있고, 예산 설정과 캠페인 이름을 설정하면
그룹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오디언스에서는 광고를 노출할 대상을 설정하게 됩니다. 맞춤 타겟은 픽셀 SDK 또는 고객 파일을 등록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데모그래픽은 성별, 나이, 지역을 세부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계제 지면과 디바이스가 있는데, 디바이스는 가능한 모든 디바이스 노출과 상세 설정, 이 캠페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다르고요. 계제 지면은 가능한 모든 지면 노출, 상세 설정, 이것도 캠페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 방식을 선택합니다. 수동 입찰을 하실 건지 자동 입찰을 하실 건지 선택하고, 일 예산은 광고 그룹 최소 10,000원 이상 5억 원 이하에서 10원 단위로 설정하실 수 있고, 집행 기간은 일자와 가능한 요일, 시간 노출을 하실 수가 있고, 계제 방식은 빠른 계제와 일반 계제가 있습니다. 광고 그룹 이름은 광고 그룹 이름을 50자 이내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소재 만들기인데요. 소재는 일단 소재 설명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장애인에게 이제 음성으로 안내되기 위한 정보고요. 광고 소재에 대해서 30자 내로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랜딩 URL은 풀뷰, 컴팩트 뷰 이런 게 있고, 채널 웹뷰, 챗폼, 비즈니스 폼, 토켈랜더, 포스터 이런 식으로 랜딩을 연결할 수 있고요. 확장 요소는 동영상형, 이미지형, 멀티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행동 유도 버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홍보 이미지는 뭐 이미지를 추가할 건지 배너 만들 건지, 게재 빈도는 1에서 5까지 설정할 수 있고, 소재 이름을 40자 이내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 모먼트의 기타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자산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나 애드뷰나 비즈니스 폼 연동이나 픽셀 SDK 연동을 관리할 수 있고요. 타겟 관리에서는 오디언스, 광고 반응 타겟, 고객 파일, 친구 그룹을 관리할 수 있고요. 광고 반응 타겟은 이 광고에서 발생한 클릭이나 재생이나 전환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롭게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광고 유형에서 카카오 비즈보드 동영상 광고의 경우에 이제 재생한 사람들을 타겟팅할 수 있는데, 동영상을 3초 이상이나 25% 이상 사용한 사람들, 또는 동영상 재생에 클릭 혹은 전환까지만 한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고요. 클릭은 광고의 클릭 영역 중에 한 곳이라도 클릭한 사용자들에게 이제 타겟팅하는 거고요. 전환은 카카오 픽셀 SDK에서 전환이 수집된 사용자 또는 광고를 통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사용자에게 노출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광고는 열람은 카카오톡 채널과 채팅방을 열어서 메시지를 읽음 처리한 사용자들에게 노출하는 거고요. 클릭은 광고의 클릭 영역 중에 한 곳이라도 클릭한 사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재생은 동영상을 3초 이상 또는 25% 이상 재생한 사용자, 그리고 이때 이제 클릭이나 전환까지만 한 사용자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다음 쇼핑 광고에서는 클릭은 광고의 클릭 영역 중에서 한 곳이라도 클릭한 사용자, 그리고 전환에서는 카카오 픽셀 SDK 전환이 수집된 사용자,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사용자에게 노출할 수 있는 타겟팅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네이버 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 밴드는 최근에 이제 이 알림 광고가, 그전에는 어 비즈센터에서 했었죠. 비즈센터에서 했었는데 4월 1일부로 요게 인제 파트너 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셜 광고랑 알림 광고 전부 파트너 센터에서 광고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직접 운영이 가능하고, 알림 광고는 운영 중인 밴드의 멤버들에게 알림이 가는 광고죠. 건당 5원의 비용이 과금이 되고 VAT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타겟팅 옵션은 특정 성별, 연령별 타겟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소셜 광고는 게시물이나 콘텐츠 사이에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이고, CPM과 CPA 방식으로 과금이 됩니다. 별도의 타겟 옵션은 없습니다. 피드 광고하고 스마트 채널 광고는 네이버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광고가 집행이 되고요. 직접 운영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사이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CPM, CPC, CPV 방식으로 과금이 됩니다. 스마트 채널은 채널 상단 배너에 노출되고, CPM, CPC입니다. 시간, 요일, 성별, 지역, 디바이스, 관심사 이런 거 다 타겟팅 가능하고요. 풀스크린 광고라는 게 있죠. 안드로이드만 있는 건데, 뭐 그 밴드를 보시다가 이제 닫을 때 뜨는 광고입니다.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대행사에게 이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고요. 앱을 닫을 때 팝업 형식으로 광고가 나타나고, 하루 고정가입니다. 성별 타겟팅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에서만 가능합니다. 밴드 알림 광고를 한번 보면, 이제 밴드 파트너 센터에 접속하신 다음에 알림에서 광고 홈 이용 중인 밴드 페이지 추가를 클릭하십니다. 알림 발송 밴드 페이지 추가하기 창에서 알림 광고를 이용할 밴드 페이지 선택한 다음에 추가를 누릅니다. 알림 광고에서 그 밴드 페이지 추가는 내가 리더 운영자인 밴드 페이지만 가능합니다.
밴드 소셜 광고 집행하기에는 이제 밴드 게시물 홍보하기, 또 밴드 알리기, 밴드 스티커 보상형이 있는데, 밴드 게시물 홍보하기는 소재 생성 시 선택한 특정 게시물로 연동되는 방식이고요. 주요 게시글, 이벤트를 아, 밴드 미가입 유저에게 노출하는 그런 광고 상품입니다. 밴드 알리기는 소재 클릭 시 광고를 집행하는 밴드의 홈으로 랜딩하는 광고고요. 스티커 보상형은 이제 노출이 되고 가입했을 때 스티커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광고 그룹 만들기는 최소 10,000원부터 10원 단위로 1예산 입력이 가능하고, 광고 소재 만들기는 하나의 광고 그룹 하위에 최대 10개의 소재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피드 광고와 스마트 채널 광고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키워드 광고처럼 캠페인 만들기, 광고 그룹 만들기, 광고 소재 만들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광고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 이 계정당 숫자는 등록 가능한 게 10,000개고요. 캠페인당 광고 그룹은 최대 200개, 광고 그룹당 광고 소재는 최대 100개, 일간 소재 생성수는 최대 500개입니다. 네, 캠페인 목적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웹사이트 전환, 웹사이트 트래픽, 앱 설치, 동영상 조회, 카탈로그 판매, 동영상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목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광고가 캠페인이 만들어집니다. 캠페인 이름은 128자까지 입력할 수 있고, 대표 URL을 세팅하시고, 전환 추적 대상은 도구에서 전환 추적 관리를 통해서 신청한 비즈 채널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나 업종을 선택하는데요. 광고 집행 및 성과 리포트 확인을 위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카탈로그는 캠페인 목적이 카탈로그 판매인 경우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지출 한도는 예산의 한도를 설정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광고 그룹 예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정 키워드는 설정, 광고 계정 관리, 키워드 관리에서 캠페인당 최대 5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그룹으로 넘어가서요. 광고 그룹 이름을 최대 128자까지 입력하고, 타겟팅 유형은 오디언스 타겟팅과 컨텍스트 타겟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춤 타겟에서는 타겟 불러오기, 그 다음에 MAT라고 해서 모바일 앱 트래커 타겟, 그 다음에 유사 타겟 등 다양한 타겟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데모 타겟은 이제 뭐 연령이나 성별이나 지역별로 하는 거죠. 지역은 2단계 또는 3단계 지역, 도, 시군, 시구, 시구동, 시구동 군면 등으로 설정할 수 있고, 여러 개 지역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추가하시면 되고요. 상세 타겟은 이제 관심사와 유도, 구매 의도, 그 다음에 타겟 추천, 타겟 설정 방식, 성인 타겟, 뭐 주제 타겟 등으로 세팅할 수 있고요. 디바이스는 이제 광고를 본 사용자의 접속 환경을 PC와 모바일로 구분해서 타겟팅하고, 모바일의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iOS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정 위치는 네이버 패밀리 매체, 네이버 퍼포먼스, 네트워크 등 노출하고자 하는 매체 그룹을 설정할 수 있고요. 스마트 채널, 배너 영역, 피드 영역 등 하위 계정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략은 캠페인 목적과 광고 운영 방식에 따라서 전환수 최대화, 자동 입찰, 클릭수 최대화, 자동 입찰, 수동 입찰, 세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관리는 CPC는 10원이고요. CPM은 스마트 채널은 1,000원, 스마트 채널이 아니면 100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CPV는 10원입니다. 최대 입찰가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광고 그룹에 지출할 일별 또는 총 금액을 예산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 1예산, 총예산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제 방식은 계제 일정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광고 소재로 넘어가죠. 여기서는 소재 유형을 광고 그룹을 선택한 계제나 디바이스 타겟에 따라 소재 구성이 다르게 노출이 되는데, 프로필 이름을 먼저 정하시고, PD형은 19자, 배너형은 14자 입력을 하시고, 프로필 URL은 이제 랜딩 페이지, 프로필 영역을 클릭할 경우에 이동할 랜딩 URL이죠. 광고 웹사이트나 브랜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프로필 영역에 노출될 대표 이미지고, 1:1 비율 300 픽셀 사이즈를 권장합니다. 광고 이미지는 선택한 광고 구입 타입별 광고 이미지 최소 1개는 필수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랜딩 URL은 광고 영역 클릭 시 이동하는 URL이고, 광고 이미지 여러 개 등록했더라도 랜딩 URL은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설명 문구는 PD형의 경우 28개까지 입력하고, 배너형의 경우 12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행동 유도는 광고를 통해서 유도하고자 하는 액션에 맞는 문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캠페인 목적에 따라 제공되는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지 문구예요. 광고 소재에 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특히 이제 무슨 뭐 의료, 금융 이런 곳이죠.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심의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요. 심의 증빙 자료는 의견 및 증빙 항목에 첨부해야 합니다. 고객 혜택과 프로모션은 이제 쇼핑 프로모션 캠페인 하위에서만 제공되는 항목이고요.
광고 소지에 표시할 내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매체를 한번 볼게요. 기타 매체에서 특히 인제 요번에는 틱톡에 대한 광고를 좀 많이 보강을 했는데 출제를 굉장히 음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좀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SNS 광고에서 좀 틱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내용을 좀 많이 보강했습니다. 틱톡은 틱톡 포 비즈니스에서 광고 관리자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ads.tiktok.com에서 운영할 수 있고요. 자신의 틱톡 계정과 연동하면 게시물로 광고를 만들 수 있고 광고 제작을 위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요. 또 숏폼 전용 편집 앱인 캡컷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만들기를 통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틱톡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기 때문에 각별한 준비를 요합니다. 자, 캠페인 설정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이름과 캠페인 목표와 설정, 예산 등을 설정하는 그런 항목인데요. 선택하는 캠페인 목표에 따라 분할 테스트 생성, 캠페인 예산 최저가, 예산 설정 등의 메뉴가 적절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캠페인 예산 최저가를 선택하면 분할 테스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산 하루 예산과 총액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최소 5만 원. 근데 상품 판매를 하는 광고는 10,000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 가능한 캠페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인지도가 있어요. 인지도는 캠페인 목표가 도달이고요. 별도는 설정은 별도 없고 타겟 유저에게 가장 효율적인 가격에서 최대 광고 노출 수를 하는 광고입니다. 관심 유도는 트래픽과 동영상 조회와 커뮤니티 상호작용이 있는데 트래픽은 스마트 플러스 캠페인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웹사이트의 랜딩 페이지, 블로그 포스트, 앱 등의 URL로 유도를 합니다. 동영상 조회는 별도로 설정하는 게 없고요. 동영상에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저로부터 동영상 광고 재생을 극대화하는 그런 광고 상품이고요. 커뮤니티 상호작용은 별도의 설정은 없고 팔로워를 늘리거나 프로필 페이지 트래픽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유저가 브랜드 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광고 방식입니다. 전환은 이제 앱 프로모션과 리드 생성과 웹사이트 전환 상품 판매로 나뉘는데요. 앱 프로모션은 앱을 설치하는 설정에서 수동 캠페인과 스마트 플러스 캠페인, 그다음에 앱 리타게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설치하고 앱에서 원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다음에 전환해서 리드 생성은 수동 캠페인, 스마트 플러스 캠페인, 카탈로그 사용을 선택할 수 있고요. 틱톡 앱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즉석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리드를 수집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웹사이트 전환은 스마트 플러스 캠페인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사용자를 재참여시키는 그런 광고 상품입니다. 상품 판매는 틱톡 샵을 연동해서 쇼핑 라이브 광고, 라이브 쇼핑 광고 등 제품 쇼핑 광고를 판매와 연계시키는 그런 광고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광고 그룹 만들기에서는 일반이 있고요. 스마트 플러스 캠페인을 선택하는 경우에 약간 메뉴가 보이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광고는 아래 항목에 따라 만들어지고 스마트 플러스 캠페인을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최적화 위치와 광고 만들기 메뉴가 함께 나타나고 동영상과 광고 텍스트 조합을 기반으로 광고가 생성되고요. 성과가 우수한 조합이 자동으로 게재됩니다. 광고 이름을 설정하고 최저가 위치에는 스마트 플러스 캠페인 선택할 경우에 나타난 항목이고요. 웹사이트, 앱, 인스턴트 양식, 틱톡 다이렉트 메시지 등 광고 목표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연하게 만들어집니다. 광고 생성은 틱톡 계정 아이디요. 요거는 광고용으로 별도 생성할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 쓰시는 틱톡 아이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크리에이티브 추가, 최대 30개, 그다음에 텍스트 추가, 최대 5개, 콜 투 액션, 주문하기나 방문하기 같은 거죠. 그다음에 URL 추적, URL 파라미터, 인터랙티브 애드온 등 광고 목표에 따라 이제 유연하게 나타납니다. 광고 소재는 동영상, 이미지, 스파크, 에지 게시물, 인스턴트 양식, 인터랙티브 애드온 등을 조합해서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상품을 한번 볼게요. 네, 인피드 동영상 광고가 있는데요. 탑뷰라는 게 있습니다. 틱톡 실행했을 때 가장 먼저 전체 화면에 사운드 온 동영상으로 노출이 되는 광고 상품이고요. 동영상 테이크 오버로 시작된 이후 3초가 지나면 좋아요, 댓글, 공유, 방문 등의 상호작용이 나타납니다. 탑피드는 도달 및 빈도 캠페인의 피드 유형 옵션이고요. 첫 번째 인피드 광고 슬롯에 노출이 됩니다. 표준 피드는 경매형과 예약형이 있고요. 스파크 에지 또는 비스파크 에지가 노출이 됩니다. 이 스파크 에지는 이모티콘을 포함해서 최대 4줄의 자막이 컨텐츠에서 발췌돼서 자동으로 노출되는 광고를 말하고요. 비스파크 에지는 정해진 자막으로 노출되고 링크나 기호나 해시태그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광고를 말합니다.
틱톡 펄스 모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틱톡의 주요 콘텐츠 피드 바로 뒤에 게재되는 광고 상품을 말합니다. 최대 펄스 카테고리 라인업, 시즌별 라인업, 펄스 미디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최대 펄스는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위 4% 콘텐츠 옆에 광고를 게재하는 거고요. 카테고리 라인업은 뷰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13개 이상의 특정 카테고리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를 선별해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즌별 라인업은 설, 추석, 겨울 휴가철 등 주요 시즌에 맞춰서 인기 콘텐츠를 선별해서 광고를 게재하는 걸 말하고요. 펄스 프리미어는 디즈니, 또 NBC, 유니버셜 등 주요 퍼블리셔의 프리미엄 콘텐츠 바로 뒤에 광고를 게재하는 그런 상품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피드 인터랙티브와 검색 결과 및 피드 외의 지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플레이어블 광고는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앱을 미리 볼 수 있는 대화형 동영상 광고고요. 캐러셀 광고는 2에서 35개 이미지를 차례대로 업로드할 수 있는 이미지 기반의 크리에이티브입니다. 표준하고 VSA 방식이 있습니다. 표준 캐러셀은 트래픽, 웹 전환, 리드 생성, 앱 프로모션 목표에 사용하고요. 동영상 쇼핑 광고라고 부르는 VSA는 틱톡 인피드 광고, 그 다음에 전면 광고, 보상형 광고, 앱 오프닝 광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결과 광고가 있는데요. 스폰서 컨텐츠로 표시가 되고 검색 결과 페이지 내에 다양한 위치에 표시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검색 광고 캠페인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용어를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광고입니다. 메시지 광고는 틱톡 다이렉트 메시지나 인스턴트 메시지 앱을 통해서 잠재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고요. 특정 지역에만 제공되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앱 번들이라는 광고 상품이 있는데, 캡컷이나 피조와 같은 바이트댄스의 신규 앱에 광고를 게재하는 통합형 트래픽 솔루션입니다. 펜글의 광고 알고리즘으로 구동이 됩니다. 펜글이라는 것은 틱톡의 광고 네트워크로 인공지능을 통해 광고 사이즈가 해당 앱 크기로 자동으로 맞추어서 노출되는 광고고요. 앱을 운영하는 경우 펜글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틱톡의 광고를 수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랜드 콜라보 광고 상품입니다. 브랜드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컨텐츠를 크라우드 소싱한 후에 성과 좋은 동영상을 광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틱톡의 광고 솔루션이고,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시작은 요건을 갖춘 크리에이터, 예를 들어 1000명 이상 팔로우에게 요청을 하면 직접 참여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브랜디드 미션 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해시태그 브랜드 효과 페이지, 그 다음에 틱톡 크리에이티브 마켓플레이스 검색 페이지, 크리에이터 받은 편지함 알림, 브랜디드 미션 공유 링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참여를 하고요. 크리에이터는 브랜디드 미션 페이지에서 캠페인 참여하기 위한 동영상 UGC를 제작을 하고, 캠페인 관리 및 광고 활용에는 브랜드는 이제 UGC 동영상을 검토하고 관리하고 성과가 높은 동영상을 선정해서 사용자 추천 피드로 활용합니다. 크리에이터는 보상을 받는데, 캠페인 종료 후에 선정된 크리에이터는 브랜디드 미션 브리프와 약관에 따라 참여 및 유료 동영상 조회수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브랜디드 해시태그 챌린지가 있습니다. 브랜드 테마로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유저를 초대해서 규모 있는 UGC를 만들어내고 브랜드를 팔로우하도록 하는 예약형 상품이고요. 챌린지 6일, 탑뷰 1일, 인피드 원데이 픽스 3일 노출 포함해서 이렇게 6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브랜디드 스티커는 브랜드 맞춤형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이제 배포하는 그런 광고 상품이죠. 엑셀 광고 상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매형은 기본형으로 타임라인이나 트렌드 같은 이런 컨텐츠에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활용해서 트윗처럼 제작하는 겁니다. 앰플리파이 프리롤은 동영상 컨텐츠 시청하기 전에 이제 노출되는 거고요. 버티컬 비디오 세로형이고요. 투표는 뭐 선택하는 투표 방식으로 참여 유도하는 광고, 그다음에 대화형 버튼은 자동으로 입력되어지는 유저의 참여 트윗으로 유저가 대화형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전환형은 웹카드 다이내믹 프로덕트와 웹카드 컬렉션, 그 다음에 앱카드가 있는데요. 웹카드 다이내믹 프로덕트는 이미지 광고, 비디오 광고를 웹사이트 랜딩에 포함된 카드 형태로 변환하는 상품이고요. 웹카드 컬렉션은 하나의 메인 이미지와 그 하단에 5개의 작은 썸네일을 보여주는 쇼핑 광고입니다. 앱카드는 이미지, 비디오 광고를 앱 설치 버튼이 포함된 카드 형태로 변환하는 상품입니다. 1고정 상품이 있는데요. 타임라인 테이크오버는 24시간 동안 타임라인 첫 화면 독점 동영상 광고, 그다음에 트렌드 테이크오버는 24시간 동안 트렌드 리스트 상단 독점 동영상 광고, 트렌드 테이크오버 플러스는 트렌드 탭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네, 광고주 맞춤형 광고가 있는데요. 앰플리파이 스폰서십은 동영상 시청 전에 6초 이내 짧은 동영상을 노출하는 광고고요. 브랜드 알림은 특정 액션을 취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런칭 당일 자동으로 알림을 발송하는 API 솔루션입니다. X라이브는 X의 이벤트 페이지를 활용해서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는 거고요. 해시태그 해시 패티는 해시태그에 브랜드의 이모지를 부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해시 패티라는 건 이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폭죽 같은 그런 걸 해시 패티라고 부릅니다. 자, 링크드인의 광고 상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 콘텐츠는요, PD에 표시되는 프로모션성 게시물을 말하는데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또는 채용 공고, 링크 이런 걸 게시물 왼쪽 상단에 노출하는 광고입니다. 텍스트 광고는 페이지 우측 탑 배너에 표시되는 광고고요. 스폰서 메시지는 이게 이제 네이티브 광고의 일종으로 콘텐츠처럼 보이는 광고라는 뜻이고요. 회원들에게 메시지 내에서 표시되고 메시지 광고, 대화 광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이내믹 광고는 각각의 회원에게 동적으로 변화하는 개인화된 광고고요. 회원의 프로필, 사진, 이름, 직무를 사용해서 마치 이제 그 사람한테 말 거는 것처럼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 PC 전용 상품입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숲으로 최근에 이름을 바꿨죠. 아프리카 TV 애드 매니저 AAM이라는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광고 집행이 가능한데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송장사본을 업로드해야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입 신청 2, 3일 후에 승인이 됩니다. 아프리카 TV에 직접 문의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캠페인 목적은 비디오 조회와 트래픽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성별, 연령별, 관심사 등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광고 형식은 입찰형, 부자형, 직접 문의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PC 모바일 인스트림은 콘텐츠 전중 후에 캠페인 효율 최적화에 맞는 위치로 자동 게재되는 상품이고 노출 위치는 PC 모바일 선택 가능합니다. 모바일 인스트림 커플 배너는 하단 띠 배너가 이제 콘텐츠 방송 종료 전까지 유지되고 상시 노출됩니다. VOD 시청 시에는 광고 영상 종료 후에 리스트 배너로 유지돼서 노출이 됩니다. 노출 위치는 모바일이에요. 여기 지금 모바일이라고 써 있는 건 전부 노출 위치 모바일이고 모바일 인스트림 풀 배너는 라이브 프리롤 미드로에서 처음 풀 배너 형태로 노출되고 닫기 클릭 시 커플 배너 형태로 유지돼서 노출됩니다. 최소 금액은 이 세 가지는 2,500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바일 메일 브랜딩은 스킵 버튼 생성 없이 영상 종료 시까지 자동 재생되는 광고 상품이고요. 모바일 캐치 임피드는 스킵 버튼 생성 없이 영상 종료 시까지 자동 재생. 그 다음에 모바일 커넥트 배너는 어, 커넥트 배너라고 연결하는 배너, 뭐 종료 배너, 검색창 배너 이런 것들 다 배너 형식이고요. 최소 500원부터 입찰가가 시작이 되고 비딩 CPM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자, 입찰형 중에서 PC 서브 카테고리 배너가 있습니다. 단독 이미지형, 확장 이미지형, 확장 동영상형 선택 가능하고요. 최소 처음에는 이제 작게 나오다가 마우스를 오버하거나 클릭하면 이제 크게 나오는 배너고 최소 입찰가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PC 채팅장 팝업 배너는 PC에 노출되는 거고 PC 채팅장 타임 배너는 1시간 단위 판매하는 상품이고요. PC 플레이어 상단 배너는 인스트림, PC 채팅장 팝업 배너와 함께 패키지로 판매합니다. 이거는 최소 입찰가가 500원입니다. PC 모바일 방송국 배너는 PC 모바일에 노출되고 최소 입찰가는 100원인데 클릭당 과금이 됩니다. 구자형은 모바일 인트로 배너입니다. 스킵 배너 생성 없이 영상 종료 시까지 노출되고 하루 고정 1,000만 원 상품입니다. PC 메인 브랜딩은 스킵 버튼 생성 없이 영상 종료 시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PC 상품이고요. 1일 고정 1,000만 원, 반나절은 500만 원입니다. PC 모바일 로딩 대기 화면은 클릭 불가하고요. PC 모바일 선택 가능하지만 동시 노출을 권장합니다. 일주일 독점이고요. 선착순 구자재로 판매합니다. 직접 문의는 공식 방송 중간 광고는 클릭 불가 상품이고 검색 키워드 광고, 브랜드 검색 페이지 이것도 별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광고 중에서 선택 가능 광고 목표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포커스보드, 리치팝 올데이, 다음 쇼핑, 디스플레이 광고. 이 중에서 포커스보드, 리치팝 올데이, 요거 다음 쇼핑은 전부 광고 목표가 도달이었어요. 예. 근데 디스플레이 광고는 전환과 방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디스플레이 광고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광고 운영 시스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알림 광고, 비즈센터, 2번 소셜 광고, 파트너 센터, 3번 피드 광고,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4번 풀스크린 광고,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 네, 정답은 1번이죠. 요거 파트너 센터로 바뀌었다는 거 아시는지 체크하려고 만든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을 꾸준히 좀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열심히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패턴 같은 거 좀 익숙해지시고 개정된 내용들이 아무래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그 요약 강의와 뭐 개정된 것만 따로 정리했던 강의들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또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65일 기출문제 복원 이벤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시험을 마치시고 까먹기 전에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